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로 물들이는 길목이라는 책인데요. 벌써 마지막 작품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책은요, 해피퍼피 메모리라는 작품인데요. 김다영 작가가 썼고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김다영, 83년생 경영학 전공. 지금은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 글을 쓰며 살아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서 에세이와 일기 형식의 글을 가끔 써왔다. 최근에는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인 나의 글이 담긴 책 한 권 만들기를 실행에 옮기느라 많은 밤을 지새웠다. 처음으로 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체계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해피퍼피 메모리는 어린 시절에 키운 강아지를 떠올리며 쓴 글이다.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글 속에 담고자 했던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네, 그러면 해피퍼피 메모리라는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가끔, 하지만 여전히 자주 복순이와의 추억을 불러내는 것은 그 정도의 빈번함인 것 같다. 잊혀졌으나 완전히 잊혀지지도 그렇다고 매일 꼬박꼬박 생각나지 않는 그런 추억. 추억을 꺼낼 때마다 그것의 주인공은 달라지는 편이다. 오로지 복순이의 시점으로 구성될 때도 있고 그때나 때로는 우리 둘의 이야기가 될 때도 있다. 사실 나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추억이 요령껏 변형되는 것 같아서 가끔은 원래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다. 오랜 지인들은 복순이의 이름만 꺼내도 그놈의 강아지 이야기 또 나왔다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강아지를 키워본 내 어린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관계를 배우고 감정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 나의 소중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7살 그해 여름 무렵이었다. 아빠가 강아지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잠을 설쳐가며 그날이 오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드디어 강아지를 만나게 된 날, 짧은 털에 마른 몸집을 가진 치와와 한 마리가 아빠 품에 안겨 현관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나는 실망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강아지예요? 너무 못생겼잖아요. 못생기긴 너무 귀엽고 예쁜데 왜 그러니? 이리 가까이 와서 봐. 엄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나의 손을 끌어당겼다.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딱히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강아지가 오는 날을 기다리며 세운 나의 모든 계획들이 엉망이 됐다. 매일 강아지의 털을 예쁘게 빗어 묶어준다고 자랑하는 윤지를 보고 나도 머릿속에 그려둔 그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윤기가 흐르는 새하얀 털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 수북한 털을 잘 빗어서 엄마의 화장대 서랍에서 방울이 달린 고무줄 하나를 꺼내 정수리 쪽에 난 털을 몇 가닥 묶어 귀여운 사과머리를 해줄 생각이었다. 이름은 미미나 또또 중에 고민하고 있었다. 미미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 그래, 또또. 이름이라도 내 계획대로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겨우 멈췄다. 바로 그때였다. 복순아, 여기가 이제 너의 집이다. 아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 복순이를 불렀다. 복순이? 복순이라니 너무 촌스러워요.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정말 너무해. 나는 그쳐가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다. 마지막 애원을 해보는 심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이미 그 아이의 이름은 복순이었다. 망연자실한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이게 다 무슨 일이냐는 듯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는 복순이와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뭘 어쩌겠냐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짙고 까만 슬픈 눈빛에서 문득 거대한 인간들 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약한 동물의 처량함이 전해졌다. 복순아 안녕? 이름 예쁘네. 복 많이 받고 순하게 크자. 알았지? 배고파? 일단 물을 좀 줄까? 엄마가 물을 그릇에 담아주자 목이 탔다는 듯 복순이가 혀를 낼름거리며 허겁지겁 물을 먹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나는 복순이에게 점점 다가갔다. 아무리 봐도 내가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입가에 젖은 털은 왜 그렇게 축 처져 있는지, 안 그래도 눈만 동그랗게 튀어나와서 슬픈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눅이 들어 보였다. 바짝 마른 다리는 1초에 적어도 10번은 넘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미미나 또또가 되지 못한 그 아이를 우리 집 강아지로 인정하기 싫었다. 절대 친해지지 않고 잘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짧은 털이 가지런한 작은 등을 손으로 조심스레 쓰다듬고 있었다. 물을 충분히 먹었는지 고개를 든 복순이는 나의 손길에 다시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털을 한참 만지고 있으니 작고 가는 떨림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복순이의 너무 작은 발이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그 와중에 발가락과 발톱이 있는 것이 웃기면서 조금 귀여웠다. 아빠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을 때 복순이가 분홍 혀를 살짝 내밀어 내 손을 핥았다. 간지러워. 복순이의 혀는 부드럽고 축축하고 따뜻했다. 내가 복순이에게 애정을 주게 된 다른 계기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오로지 그 장면만 남아있다. 특별한 이유도 계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복순이는 나와 가족이 되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친구가 하나도 없이 혼자 놀던 어느 봄 무렵이었다. 3층이었던 우리 집에서 내려오다가 1층 현관문이 열리면서 뛰어나오던 아이와 몇 번 눈이 마주치곤 했다. 그 아이는 곧장 놀이터로 달려가서 그네를 한 바퀴 돌려버릴 기세로 세게 타고 있거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곤 했다. 겁이 많고 소심한 편이었던 나는 그 아이가 신기하기만 했다. 나와 무척 다른, 나랑은 친해질 리 없는 독특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래 놀이터 한쪽에서 나뭇가지를 가운데 꼽아두고 가장자리 모래를 손으로 긁어내며 놀고 있을 때였다. 그거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 아이의 얼굴이 흔들거리는 게 보였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채 피가 몰린 듯 살짝 붉은 얼굴이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양쪽으로 따은 머리카락이 바닥에 닿을 듯 대롱대롱 움직였다. 그럼 같이 할래? 내가 묻자 그 아이는 뱅그르르 철봉을 감아 올라섰다가 폴짝 뛰어내려왔다. 미미나 또또를 기다리던 내게 예상 밖 복순이가 또 찾아온 기분이었다. 새 친구가 생겼다고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귄 것이 처음이었기에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했다. 복순이와 함께 지내서 내 성격이 조금 활발해진 것 같다고 아빠도 기뻐했다. 돌아보면 정말 복순이 덕분인지 그 무렵에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들었던 것 같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마다 매번 복순이를 떠올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작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어오지 않을 때는 가끔 복순이와 처음 만나 얼떨결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된 기억을 떠올렸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두면 관계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으니까. 많은 지인들이 비슷한 시작으로 인연이 되었다. 사람들과의 일만은 아니었다. 청국장이 그랬고 육아가 그랬고 새로운 취미들이 그랬다. 별 특별한 계기도 없이 그렇게 스르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 복순이가 우리 가족이 된 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나는 매일 아침 사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복순이의 밥을 챙겼다. 손이라고 말하면 앞발을 내밀어 사람의 손바닥에 올리는 것과 앉아 하면 뒷다리를 구부려 앉는 훈련은 아빠가 도맡아 했다. 복순이는 가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헷갈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아침 조회 시간에 우양우와 좌양좌를 헷갈려하는 모습과도 비슷했다. 나는 복순이와 같이 잠들고 같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았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뾰로롱 꼬마 마녀 만화가 TV에 나오기 시작하면 내 방으로 달려와 멍멍 짖으며 얼른 보라고 알려줄 정도였다. 나는 복순이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욕심쟁이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이야기, 엄마 몰래 화장대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가져와서 문구점에서 보석 반지를 산 이야기, 혼자 있을 때 가끔 무서웠지만
눈물을 꾹 참았던 나의 씩씩함에 대한 자화자찬.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엄마 아빠가 나누던 알듯 말듯한 이야기 등 내가 아는 이야기는 거의 다 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순이는 내 무릎을 베고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화가 난다는 듯이 지저대기도 했다. 나는 자꾸 내 베개에 올라가서 잠이 들곤 하는 복순이를 위해 작은 베개를 만들어 주었다. 서툰 바느질로 만든 나의 첫 작품이었다. 복순이는 노란 꽃무늬 베개를 매일 밤마다 턱 밑에 꼭 괴고 잠이 들었다. 그 베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매일 열심히 물어뜯고 제자리에 없으면 꼭 어디선가 다시 찾아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네, 다음은요, 복순이를 찾습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우리의 비밀이라는 소제목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이별 그리고 이별, 마지막으로 여전히 그리고 다시라는 작품으로 끝이 나는데요. 네, 오늘은 나로 물들이는 길목 중에서 마지막 작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피 퍼피 메모리라는 작품, 복순이와 함께 있었던 일들이 담긴 작품인데요.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책에서 만날게요. 안녕!